헌법 10조에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저항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돈보다도 쌀보다도 총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권이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아주 훌륭한 우리 인권을 위해서 정말 정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김경환 우리 시인이십니다. 또 음악도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또 들려주실 겁니다. 먼저 시켰면서 우리 김경환 선생님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강의 들으면서 아멘 하면 자꾸 소리가 가지고 험한 내요. 근데 아니하다 할까 마지막에 장로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천국에 가셔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 되시는 것도 좋은데 두 분이 연예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으시면 좋겠다. 잠시 먼저 우리의 소원을 연주하고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대로 제가 연주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난달에 선구자를 연주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선구자를 하겠는데 우리의 소원은 가사 하시는 분은 노래를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옥 팬들은 잘 아시는 건데요. 여기에 주인공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지만 저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됐었던 때의 시절 그리고 북한 인권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 인권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운 마음으로 이 곡을 합니다.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그걸 던져주시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고 다음에 정연님 순서로 넘어갈까 또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고 안 그러면 바로 정연님 발제로 넘어갈까? 혹시 질문 계신가요? 나중에 아니면 같이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태원 여사님께 존경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김원수 지사는 여기도 같이 했습니다만 민주화 운동 제가 조금 어려 시작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작한 당신이 계시는 것처럼 바로 민주화 운동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존경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인권에 관한 저 문제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법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타협을 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들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내용상. 그런데 북한 인권법 발상보는 발상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열악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이 변화 가능한 나라인가, 변화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반컵에 대한 관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헌법 11조에 의해서 변한 게 없다. 적화 야욕과 남한 적화가 그들의 근본 목표고, 기본적인 통치 체제가 헌법과 법률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 위에 유일 체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김정일, 김일성 말씀 제일 높고 노동당 규약이 높고 그 다음에 헌법이냐. 이게 북한의 현실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를 놓고 과연 최근에 시장이 보편화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게 북한이 변했나 안 변했나, 양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급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군대나 조금 빼놓고는 거의 배급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 전문가라 사실 북한의 통일 전략연구소에 책도 내고 그렇습니다만 양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없다. 근원적으로는 그저 그렇고 6.25 전에 북한 적화 통일하려는 그 태도가 그냥 있는 한 그저 그런 나라인데 무슨 변화냐. 그러면 그런 대로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 아니다. 사람 사는 사회다 말이야. 시장 경제에서 시장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변한 것이다. 이제는 거의 물품을 시장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 상황이냐. 그건 많이 변하지 않느냐. 우리 반컵을 보고 어떻게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이 인권법에 내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일리 있습니다. 그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야 됩니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난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민주당 해야 익숙한데 민주연합에서는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문제의 보편적인 가치가 인권 말고 또 있다. 평화라는 가치도 있다. 발전이라는 가치도 있다. 인도주의라는 가치도 또 있다. 민주주의도 또 있다.
인권만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 삶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인권 문제가 아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얘기했듯이 근원적인 문제고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특수성, 이거 아주 세상에서 저도 정치학으로 박사까지 받은 놈이지만 정치학 이론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아예 처음부터 아까 방기하고 이건 변하지도 않고 이거는 타기해버릴 집단이니까 우리 반대로 주장하고 그냥 해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난 그 절반의 승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뻔히 나쁜 거 알면서도 햇볕 정책도 해봅니다. 이게 혹시 변할까? 또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햇볕 정책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나쁜 거 모르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나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 전문가로 책에 내내 누누이 이 책에 지금 600페이지에 북한 나쁜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 북한이라는 체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야 이거 곧 망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까지도 내일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망하고 지금은 이게 60년, 70년 있습니다. 이게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주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게 정치 이론이 안 통합니다. 요새 그 무슨 유병원 이런 집단하고 조금 더 일맥상통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 이거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이게 인권도 열악하고 우리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면 이건 아주 완전히 타개해버려야 될 집단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꼬셔서라도 어떻게 좀 일루절로 접근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저는 그걸 점잖게 얘기해서 망나니 막내 동생, 망나니 조카를 다스리는데 계속 경찰에다 이르고 매만 때려서 되겠는가? 존재하는데 이거 피부친데 때로는 돈도 건네주고 꼬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꼬시고 돈 좀 주면 터준다고 합니다. 모르고 좋겠는가? 서독이 동독을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은 독일 통일의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동독의 물건 5원짜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10원에 삽니다. 서독의 물건 10원짜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5억에 팝니다. 5원에 팝니다. 동독, 서독 다 알아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나 그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러시듯이 지금 북한을 놓고도 그런 대처 방안, 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망나니 막내 동생이나 조카라고 보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꼬셔서 어떻게든 조금 변화의 가능성을 유도해보자는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태도와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나서진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인권법 논쟁에서 보수 진영에서 마치 북한 인권의 찬반을 새누리당 인권본부의 찬반을 북한 인권 개선의 찬반으로 등식화하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북한 인권법,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반대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반대로 이끌어 지키는다는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서 더
그럼 결론이 그거 유보하는 집단은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세력 이렇게 낙인을 찍고 어디 가서 토론은 여러 번 하는데 분위기 몰아갖고 나중에는 이거 이런 점이 있어 우리가 꼬시려고 그런다고 그 공산당 당신 6.25 갖고 보지 않았어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렇게 몰아제끼면요 그다음부터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건 저는 매번 겪었어. 야 이게 북한을 민주 사회주의 종교 집단이나 이걸 생각해서 이게 그래도 좀 변화할 가능성 집단이니까 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북한하고 상대 안 해야 돼. 무슨 회담은 무슨 회담이야. 이거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빨리 망하기를 제사만 지내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왼쪽에는가 말이야. 이런데 우리의 그 모순과 우리의 그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북한 인권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타협해서 해야 돼. 이쪽에도 크게 달라서 그래서 북한을 대처하는 방법도 저는 강원 양쪽을 좀 다 같이 대처해 섞어서 잘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강, 어떤 때는 양. 이걸 한쪽만 하게 되면 기울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이쪽 저쪽을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하여간 북한 인권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얘기하듯이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의 보편성에 북한의 특수성 그리고 보편적인 값어치가 인권 말고도 또 있다. 평화라는 값어치가 또 있고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향, 소극적인 방향, 절충적인 방향에서 절충적인 방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쟁점이 지금 새누리당이 5명 우리 요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시민조 의원 그 외교관이었죠. 조명철 의원, 북한 소속신 이인재 의원, 대통령 후보 황진안, 윤상현 이런 분들이 냈고 야당인이 또 5분이 냈습니다. 5 법안이지만 4분입니다. 신재건 의원이 2개, 인재근 김근태 의원 사모님, 윤호덕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법을 제가 자세히 줄치면서도 매번 나올 때마다 다 보는데 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법 자체를 양쪽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재정 취지에 대한 그 재정 취지 나중에 북한 인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3년마다 한 번씩 하자는 거고 도리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매년 정기국회 보고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거 타협해서 만들지 않는다. 2번째, 북한 인권 대외 증명대사, 북한 인권대사 만들자. 야당에서는 왜 안 만들자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인권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대사를 그 중에 하나 북한 인권대사가 선임된 장면도 이런 뜻인데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하자면 해야 됩니다. 하세요. 또 법을 그렇게 만드세요. 또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여야 간의 법률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인 차이 없어. 그 다음에 새누리당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인권재단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타협해서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재정 취지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되는 이거 당장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야당에서 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다. 왜? 이 폭언 주시는 거보다 당장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런 거에 화는 더 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온해지는데 인권법 만들어서 폭력력 씌워서 한반도 불안하게 만들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리 원칙적인 아까 김문수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론으로 또 봐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만드나 북한 녀석들 이거 또 이거 만들어 갖고 또 불안해지고 평화를 당장 깨는 것이 그리고 이걸 만들자고 덤벼면 저쪽들이 더 다구쳐 갖고 인권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떨어지게 돼.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권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재단이 나쁜 게 아니라 인권재단이 근본적으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 비라 뿌리는 집단들, 달러 일자리짜리 넣는 거, 그거 가지고 괜찮아요. 나는 그것도 민간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나라가 직접 돈 도와줘갖고 시키는 것처럼 하면 난 효율적이 아니라고 봐. 인권재단에서 그 몇만 불 주고 또 비라 뿌리는 사람 돈 주고 잘한다. 그거 민간재단이었으면 좋겠어. 민간들이 뒤로 또 나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돈 좀 대주면서 해야지. 인권재단에서 이거 직접으로 한다? 효율 쪽도 아니고 저쪽에 핑계만 줘갖고 저쪽하고 남북관계가 그냥 이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하게 되면 뭐 하겠다는 줄 알죠? 조준격파 사격 운운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이쪽에다 대고 그 문제에다 대고 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겠다고 그래요. 잘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해야지. 인권재단에서 국가가 하는 재단에서 돈 도와줘갖고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긴다. 국제적 기준 적용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인도적 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말씀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지원을 넘어서 좀 퍼줘야 됩니다. 퍼준다는 말이 나와도 우리 알고 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권법에도 놓고 야당 쪽의 일부는 혹시 종북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죠. 저 이석기 뭐 이런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북한을 옹공원이 좀 다뤄서 분란 없이 평화를 좀 유지해보자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놓여 있던 것만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지사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그리고 또 김한길 대표가 올해부터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다섯 번 제가 자세히 봤는데 타협 다 가능해. 빨리 누가 좀 적극적으로 여야 대표적 하나씩 내서 야 타협하자. 그래서 법안 만들어서 타협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체는 이런 강온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왜? 북한 집단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야 이것들 못된 집단 이거 말이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교주들 이거 말이야. 이번 말로 야야야 이런 집단 이런 거 쳐버리자. 이런 심경이 내 마음에 있거든. 그처럼 내버려두면요, 그냥 인권법 해야 되고 그냥 에이 이것들 제사만 지내면서 언제 망할까 요것만 기다리면 돼요. 현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저대로 아직도 70년 존재하는 집단을 우리가 뭘 좀 꼬셔서라도 그 소독식으로 뭘 좀 이렇게 퍼주다 보면 인간 저것들도 아무리 고약하도 동독이 서독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퍼주니까 야 이건 막차도 못하지 않냐. 동독이 확 돌아서 또 서독으로 들어왔거든. 우리도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는 저쪽에 민중봉기를 여기서 다 이런 소리 해야 꼭 돼야 되는지 몰랐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좀 퍼주자 이런 생각도 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해야 돼. 강하게 한쪽 하면서 퍼주는 것도 하고 이것을 잘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집권 능력이고 집권의 방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법안도 여야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차이 없어. 시간. 그래서 여야 간에 좀 마음이 풀어진 사람들끼리 좀 만나면 이거 새누리당 법안 거의 다 민주당이 따라가서 깨끔 오시면 다 내가 다 옆쪽에서 좀 밀게. 그래서 다 통과 다 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원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북한 인권법만 갖고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게 북한 인권법 원 아스펙트.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또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하고 또 온건하게 할 때는 온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처에 대한 마음씨와 그런 방안을 갖고 대처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만은
북한인권법 여야 간에 내는 법을 절충해서 타협해서 빨리 하되 북한은 보는 시각은 서로 또 공유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인권의 두 거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당히 접점이 많이 찾아집니다. 이제 역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 사는 게 사람인자 그러면 둘이 같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고 참 인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의 아주 정통 맹을 이어오고 계신 분답게 우리 정대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혹시 여기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 어느 분도 좋으니까 혹시 물어보시거나 자기 의견인지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네, 정대철 선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법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북한의 그러한 인권이 질타되는 데 대해서 그야말로 양식 있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또는 국가에서 또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에서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 내지는 그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를 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그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을 무참히 꺾어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결의안 내지는 법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다는 말씀 공감이 갑니다. 황우려 대표에게 전화해서 당신 그러면 천당 못 간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정말 그분들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는 척만 하지 정작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결과는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회를 다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마땅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사랑방을 통해서 많은 방법이 이제 개진된다고 봤을 때 혹시 유연 하나의 수단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철 전 위원님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편입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커다란 그 문제점을 앞장서서 그야말로 그 아드님까지도 국회에 나가 계신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는가?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이 자극만 받지 남북 간의 경쟁만 되고 대화가 어려울 뿐이지 평화가 위협될 뿐이지 그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이 갑니다만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 많은 국민들이 사실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유용하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주길 바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좀 갑갑한 그러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북에서 연평도에 폭격을 쏟을 때도 북을 자극할까봐 이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봉석 선생님이 김사님과 정 의원님께 현실적으로 보면
저처럼 저 멀리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북한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HRNK가 우리 스칼라트 선생님께서 우리 스칼라트 선생님 잠깐 소개드리면 루마니아 출생이세요. 루마니아가 참 과거에 인권 가장 북한처럼 초세스크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던 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걸 다 실감을 하시고 또 그래서 한국에 일부러 오셔가지고 한국의 이 분단 상황과 북한 인권 상황을 치료를 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스칼라트 선생님 한번 말씀 지원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언제 잘하십니까? 정대철 의원님, 김대훈 박사님, 한상희 박사님, 신사숙 여러분, 또다시 여기서 북한 인권 사랑방에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일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은 많이 듣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아주 좋은 뜻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고요. 사실 대한민국에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시는데 외국인들까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개인이 거기다 끼어갖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북한 인권 이슈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상이 이슬람교 세계로부터 동구권에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세계 질서가 흔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 유지의 핵심 요소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인지 능력이 형성되기 전부터 학교 교육을 받는 시기 또는 군 복무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세뇌 때문에 김씨 일가의 정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북한에 들어오려는 바깥 세계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김씨 정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강압, 통제, 감시, 처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좀 구소련과 동유럽의 교훈 삼아 북한의 고위 관리들도 이 질서를, 이 정권을 좀 바꿔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김씨 정권이 생존에 자신들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는 고위 간부 집단의 믿음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권력 장악을 약화시키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째는 비공식적 시장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기술 발달에 의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게 역사의 흐름이니까 북한도 개방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중요한 요인은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2만 7천 분을 포함한 탈북자들이 또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런 바깥 세계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러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목사님들도 오늘 여기 계시지만 또는
지하 교회 성장도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북한의 정권도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강력한 탄압이 바로 탈북자들의 가족들 또는 한국에서 밀 수입된 한국으로부터 밀 수입된 비디오를 보던 분들 또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 바로 그러한 분들은 강력한 탄압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김태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사악한 인권 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여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그러한 제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저희들은 김태훈 박사님과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국제인권 변호사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면 그게 확실히 가능하겠지만 이 세상은 정치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6자 회담이라든가 인도 쪽 대북 지원이라든가 대북 협상이라든가 이게 이제 조금 소생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인권위원회가 제의한 게 뭐냐면 rights up front 그러니까 인권 우선적 접근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UN 기관이 있다면은 또 6자 회담, 대북 협상 또 대북 지원을 소생하려면 무조건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권 우선적 접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악한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주 훌륭한 국제 캠페인이었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포함한 그런 제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일단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선수단이 안 올까봐 걱정하고 응원단이 안 올까봐 고민을 하고 그러다기보다는 일단 교류라 하면은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남아공의 아파르타이드, 인종차별 정책을 없앤 국제 캠페인처럼 그러한 대규모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겠지만 아까 김문수 지사님의 강연 또는 정대철 의원님의 강연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 없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분의 리더십 없이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이 참 해박한 지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공 그래서 만델라 선생이 했던 아파르타이드 그 국제 운동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참패가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국제 운동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선 그러면 이제 김경환 선생님까지만 마지막으로 받고 질문. 네, 안녕 감각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의 인권이 늘 향상되기를 바라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저희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북한이 우리의 국민 내지는 주민이고 같은 민족 그러니까 뭐 큰 차이 없이 해낼 수 있다. 서로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 뭐 만드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공군 노선에서 또 대화할 땐 대화를 좀 하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만 안 되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70년 이렇게 됐고 또 5천만이 다 인닥트리네이션 뭐 세뇌가 돼 아까 세뇌라고 했지만 세뇌가 다 됐다고 하지만 세뇌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지금 요새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에 아직도 옛날 거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5천만이 거의 세뇌화 됐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되는 것 같고 아직도 민주주의 값어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되는 것 같고 300만 남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나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빨리 북한 인권법 니네들이 앞장서서 아까 그 5분하고 우리 쪽에 4분들이 중에서 누가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차원에서 리더십 가진 최고위급 중에서 나서서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당 대표가 나서서 이걸 안철수 김한길 나서서 이걸 더 통과시키고 딱 그러면 북한도 대처할 때도 다 대처하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많은 이 자리에 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많이 뭔가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칙을 아주 양심과 원칙을 다시 일깨워주신 우리 김문수 지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양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대철 의원님 김세려 오늘 참 이 자리에 아까 소개도 많이 못 드렸는데 우리 안찬일 박사님도 오셨고 우리 손광주 소장님도 오셨고 외부 신문의 또 기자님도 오셨고 많이 오셨어요. 제가 미처 소개 못했는데 오늘 그럼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갖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 앉아서 의자 몇 개 더 가져. 저 찍고 가세요. 찍고 가세요. 이영호 회장님. 자, 우리 이거 없어요. 이영호 회장. 이쪽에 한번 먹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어떤 걸 메인 사진이 어떤 거? 우리 사랑방에서 오신 분, 인권 사랑방에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다 와서 찍으시죠. 한강 소장님 이리 오세요. 사랑방 식구들이 다 오셔. 거기는 사랑방 식구 아니시죠? 야, 저 김미경 저기 선생님이세요. 이 외부 신문 이거 사랑방 이리 오시죠. 오늘 박기정이 사랑방 식구들이 이리 오셔. 박기정이가 우리 박기정 씨가 거기 우리 저 이름 뭐냐 아까 홍은표 씨. 홍대 씨도 이리 오시죠, 김미경 씨. 이리 오셔. 사진 나오나요? 옆으로 조금 더 여기 안 보시면 여기는 우리 정선배님 지역구 아니세요? 옛날에 used to be. 이거 지금 My son. 정말요. 맞아요. 정말. 네, 정말. 시청이 중거든. 지역구에 오신 거죠. 근데 아버지 때부터 그래 했으면 김미경 선생님. 지역구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잘하셨고 아버님 전혀 너무 힘이 됩니다. 예선하고 같이